안녕하세요. 오늘은 야생의 사고 제5장 범주, 원소, 종, 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화적 사고의 성격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는 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동물이나 천체, 그 밖에 자연현상과 결부되어 즐겨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아는 일입니다. 토테미즘이라는 이름하에 임의로 모아놓은 가지가지의 신앙이나 관습은 하나 또는 소수의 사회집단과 하나 또는 소수의 자연 영역 사이에 실제적인 관계가 있어 그것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자연계나 사회를 하나의 조직된 전체로서 파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류되시되 직접 혹은 간접으로 관련된 다른 신앙이나 관습에 결부됩니다. 이와 같은 모든 도식들 간에 도입되는 구별은 분류의 어떤 수준을 중요시하는가 하는 선호의 문제로 귀결될 뿐입니다. 생물학적 종의 자연적 변별성은 인간 사고에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모델을 부여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여러 변별 체계들에 접근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다른 체계들의 생물학적 종의 변별적 모습은 그대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결국 동식물의 분류 체계가 다른 체계보다 빈번하게 또 즐겨 쓰이는 것은 분류 형식의 양극, 즉 범주와 개체로부터 논리적으로 등거리인 중간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종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현실의 궁극적 비연속성의 가장 직관적인 심상이며 또한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즉 종의 다양성은 객관적 부호화의 감각적 표현입니다. 이른바 미개사회로 불러지는 미분화 사회에서는 분류의 여러 수준 사이에 정확한 구분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각 수준을 연속적 이행의 한 단계 또한 한 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케냐나 탕가니카의 여러 부족은 기본적인 좌우 대립을 이용하는 방법을 대단히 정교하게 발전시켰습니다. 카구루족에서 사랑의 행위를 할 때 남자는 왼손, 여자는 오른손을 사용합니다. 아프리카의 보로로족은 우측을 남성, 좌측을 여성에게 결부시키며 시간적 전후관계에서는 우를 먼저 좌를 뒤로 하는 것 같습니다. 남성의 위계서열은 남에서 북으로, 여성의 위계서열은 북에서 남으로 대칭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거주지에서 여자가 초주박을 펴놓을 때도 제일 큰 것을 남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갈수록 점점 작은 것을 놓으며 남자가 송아지를 메어둘 때는 그 정반대의 순서를 따릅니다. 시족은 제각기 생명의 상징으로서의 토템 아니면 신을 가지고 그 이름을 시족 명칭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퓨마, 흑곰, 아메리카 독수리, 젊은 사슴 등이 그것입니다. 각 시족은 이와 같이 서로의 관계에 의한 변별적 차이에 의해서 구별됩니다. 그런데 의례문에 의하면 변별적인 종의 선택은 모든 종의 공통으로 상정된 불변적 성질의 체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범주에서 원소로, 원소에서 종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분석적 과정은 각 종에 대한 이념상의 해체를 통해 진행되며 그것이 다른 측면에서 서서히 전체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해체와 재통합이라는 이중운동은 통시적인 면에서도 작용합니다. 통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역사를 보는 관점이죠. 그 좋은 예로 곰과 해리, 그것들은 각각 육지와 바다를 대표하는 동물인데요. 그 곰과 해리의 의례성에 감탄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다가올 겨울철에 대비하여 저마다 자기 습성에 따른 월동 준비를 서두릅니다. 봄이 찾아와
동물들이 원기를 회복하는 것은 인간의 장수를 약속하는 것이 됩니다. 6개월 후 곰은 자신의 몸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곰은 자기의 신체적 수척함의 징후를 헤아립니다. 몸에 살이 빠지고 발가락이 오므라들고 발목에 주름이 잡히며 근육은 이완되고 배는 축 처지고 가슴뼈가 튀어나오고 팔은 힘이 없고 목은 늘어지고 눈 가장자리에는 주름이 지고 이마는 대머리가 되고 털은 얼마 남지 않게 수척해졌다. 그러나 살아있으므로 그것은 오히려 생명력의 강인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중간적 분류 매체가 있습니다. 중간적 분류 매체로서 종의 수준은 그 망을 넓혀 위쪽으로, 즉 원소, 범주, 수의 방향으로 향할 수도 있고 또 망을 좁혀서 아래로 고유명사 방향으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하 양방향으로의 작용에 의해서 생겨난 연결망은 그 자체로 또한 각 수준에서 가로로 분할됩니다. 그것은 이와 같은 여러 수준들 내지 그 갈래들을 기호화하는 방법이 예를 들면 명칭, 복장의 차이, 바디 페인팅이나 문신, 행위나 존재 양식, 특권과 금기 등으로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각 개체는 수평축과 수직축의 양축을 기준으로 해서 규정됩니다. 이 양축은 소시르가 말하는 결합관계와 연합관계의 구별에 어느 정도까지 대응합니다. 결합관계는 실제 언어의 단위 간에 나타나는 관계임에 비해서 연합관계는 의미상에 있어서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언어 단위 간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학문 그리고 을 그리고 연구하다, 즉 학문을 연구하다와 같은 관계는 결합관계이며 학문, 학교, 학생, 학위 등의 관계는 연합관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분류체계를 나무의 모양으로 나타내 왔습니다. 나무의 성장은 지금 서술한 변환의 좋은 예입니다. 나무는 아래쪽으로 말하자면 강한 연유성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개의 줄기가 있어야 하며 그것은 또 수직 방향으로 향해야 합니다. 아래쪽의 가지는 좀 더 많은 연유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수는 제한되어 있다고 예견할 수 있지만 미리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지 하나하나의 방향도 줄기에 대한 분기각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면도 역시 상호관계에 의해서 구속됩니다. 수고했습니다.